네, 시장의 본류를 읽는다. 본류라는 말이 좋네요. 상당히 비상적이지 않고 소위 이제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7, 8월까지 이 사태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주가를 13% 끌어내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하시기를 바닥은 좀 잡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1조 달러 풀겠다고 화답을 해서 주가가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하단은 잡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반등 쪽에 무게를 싣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제 제가 제 시황을 들으신 분들 아마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한 2% 정도 추가 하락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어요. 왜냐하면 추세선까지 다 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저께 장중 한때 한 1.78% 뺐다가요. 플러스 5%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 추세선까지 갔다 왔어요. 미국과 우리나라 이제 같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청개구리장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다. 그럼 오늘 왜 빠지냐? 제가 볼 때 오후장에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시장 지금 그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추가적으로요. 그래서 아침엔 누르고 오후에 선물 올리면서 해외 선물 올리면서 주가를 땡길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측이니까 그냥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장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는 앞으로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가 좋게 하려고 했지만 한 번은 13%를 뺐고 좋게 발언을 1조 달러를 또 하면서 그냥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1,000씩 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시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금리, 제로금리, 1조 달러, 또 1,000불씩 지급하는 그런 조건까지 내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버드대 교수 로렌스 서머스가 한마디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통화 블랙홀에 빠졌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서 말을 하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에서 금리 인하나 카드를 쓰면 문제가 됐을 때 시장에서 대응할 카드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세계 석학들이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자리가 추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터지면 이제 정말 패닉이 가는 거죠. 패닉으로 가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악재가 터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는데 그 위치가 너무 다른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더 내보낼 수 있는 카드는 없죠. 사실은 보호무역을 좀 풀어주고요. 오히려 자유경제 쪽으로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미국 내에서만 자유경제 국가지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혼자서 전 세계를 망다시키는 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경제가 세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지구촌이거든요. 미국만이 홀로 살 수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도 풀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건 어려울 거다. 자기들만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거는 이제는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죠.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거. 결국 경제적 마인드는 굉장히 좋았죠. 미국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시대에 뒤처진 발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보죠.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반등이 안 들어오면 아까 서머스가 말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는 패닉이 가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올라와야 됩니다. 일목균형표상에서 제가 요 주황색은 제가 언제냐면 10년 넘게,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어놓은 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단 한 번도 지우지 않았죠. 지우지 않고 지금까지 저 타틀에서 여기 고점을 다 맞춰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후행수의 목표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저도 사실은 이걸 뚫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뚫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해피해지니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하단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과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단기 하락의 여기입니다. 이건 단기 하락입니다. 장기 하락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단기적이었기 때문에 2달 만에 내려왔죠. 여기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무것도 대응을 안 했다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를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1차적 60월선까지 올라올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십자 도지까지 봅니다. 이 달이. 물론 이 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다음 달에 양봉을 여기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는, 월봉의 시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 사실 지금 로렌스 서머스가 말한 블랙홀, 추가카드 없는 것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달러는 다 없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근본이 쪽으로 가겠죠.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반등이 꼭 돼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다. 이 자리 반등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어저께 상승분에 대해서 시간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 그 시간에 내리는 거는 아시아 시장의 누군가가 눌러서 받는 과정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 어저께 막판에 올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이 되면 우리나라도 3% 이상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수를 주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장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원달러를 꼭 봐야 되죠. 지금 마이너스가 거래소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주봉과 일봉을 원달러를 봐야 된다. 원달러를 왜 보나요? 우리나라는 시간차가 있거나 같이 연동하거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원달러 반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0.5요.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뭐 뜨뜻미지근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0.75를 하던가 했어야죠. 아니면 4월 달에 하는 금통위에서 마지막 0.5를 더 내리든가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제로금리 갔는데 우리가 무슨 믿는 게 있다고 금리를 쥐고 있습니까? 질 이유가 없죠. 차라리 이번 안 했다면 1% 쥐고 있으면 낫죠. 그렇지만 어차피 내린 거라면 제로로 빨리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거로 본다면 금리가 인하하면 원달러는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올라갔죠. 외국인이 팔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 상으로는 원달러가 더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로 보면 위험자산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봉이 바로 완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봉이 완성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주봉의 완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원달러가 높이상으로는 1,300원이 보여요. 아마 그 얘기를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1,246원인가까지 갔었어요. 야간에요. 근데 일단 지금 약간 밀렸죠. 근데 분명 원달러는 추세선으로 보면은 1,300원까지 열려 있는 거 맞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3파 하락 하파가 있는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을 열어야 한다. 공간이 없어요. 원달러는 1, 2, 3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열려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1,300원으로 가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가 제 예상이 맞다면 급격한 하락이 올 겁니다. 급격한 하락이 와서 한 1,210원, 1,200 요 정도 선까지 또 올 거예요. 그때까지 주가는 반등을 할 거고 그러면서 그 이격을 열어야 1,300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위험자산이 기회가 온 거다. 단기 반등 시그널로 들어온 거고 그걸 노려서 주가에서 손실 보신 분들은 기회를 봐야 한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1, 2, 3 후행 스패너도 1, 2, 3 다 쳤습니다. 다 쳤기 때문에 추가적 반등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그게 나온다면 뭐 위험자산 대폭락이 오겠죠. 그렇지 않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3파 하락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달러는 무조건 내려올 거다. 내려온다면 그 내려오는 시기를 잘 공략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매수 시점이지 이제 물량을 버리는 시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제가 코스닥 얘기를 했는데 뉴스가 하나 딱 터나오더라고요. 반대 매매를 외국인이 받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게 뉴스가 나중에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현재 880억을 팔아요. 외국인이. 이게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근데 3월 10일부터요. 그러니까 급락이 진짜 시작했던 시점부터 370억에서 2,600억을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리삽니다. 얼마 샀냐면 약 6천억을 삽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기관도 그때 매수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연일 2천억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2조를 산 거예요. 급락 중에 2조를 외국인이 지어갔습니다. 특히 비차익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외국인 반대 물량을 주워 담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이 이때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제 이 시장 상황을 설명해 줄게요. 개인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던지면 그것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종목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의 종목에서 보는 건데 그중에서 코스닥 시장을 타켓으로 잡은 것 같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닥의 반대 매매를 다 집어갔다라는 얘기는 어저께도 코스닥이 2% 상승했는데 오늘도 지금 코스닥 보시면 0.4% 상승하고 코스피는 0.4%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미들 많이 털리신 분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저점에서 제 말 듣고 받으신 분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거다. 거기서 특히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꼭 관심 있게 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니까 재미납니다. 과거 요 자리 2018년도 11월 기점으로요. 두 번째 자리가 작년 8월입니다. 딱 1년 만에 1년 정도 됐죠. 그 다음이 바로 요 자리입니다. 1, 2, 3. 주봉이 밑에서 아래꼬리 두 개가 딱 생겼죠. 그럼 뭐 거래소보다 차트가 더 좋은 겁니다. 예전에 거래소 차트가 이 차트가 나오면서 날아갔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거래소는 이 차트가 안 나옵니다. 코스닥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만 좀 더 차별화된 장세가 연출될 소지가 굉장히 클 거다. 그럼 거래소를 한번 볼까요? 거래소 주봉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차트가요 달라요. 여기서 1, 2, 3가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고요. 여기서 이게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올라와 봐야 이 추세 연장선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 차트가 더 좋은 종목. 여러분도 주식을 할 때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차트가 나쁘면 그 기업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결정을 하잖아요. 이 부분으로 본다면 코스닥이 기회가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반등장은 코스닥이 기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장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안 가고 코스닥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꼭 거래소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니까요. 지금이 바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안 들어오면 바로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얘기하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싫어하겠죠. 만약에 지금 바로 나가면요 35,000원이 보여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20월선이요. 여기 틀었어요. 이렇게 약간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단기로 뚫지 않습니다. 아래꼬리 생겨주죠. 55,000원 줄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떨어지면 그때는 무섭죠. 그러니까 3파는 시장의 하락은 시장에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전체적 흐름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거래소를 이끌어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들어옵니다. 특히 후행 스팬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살짝 이탈을 했지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세 번째 자리거든요. 세 번째 자리라는 얘기는 지금 이것은 공포를 준 정도에 불과할 거다. 오히려 이 자리는 매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 외국인도 더 팔다 못 팔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팔면 큰일 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더 팔지 않을 거다. 결국 개미들이 어제 사던 개미들, 요 근래 삼성전자 산 개미들은 아주 실력이 좋으신 분인 거고요.
그전에 사신 분들 실력이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서면서 코스피도 적절하게 반등을 시도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을 하시면 시장 대응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했습니다. 오후장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하고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조금 코스피는 밀리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시장 공감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